자, 오늘 진짜 사실 김태형 소장에게 진짜 여쭙고 싶은 것이 바로 어제 김여정 담화입니다. 네. 평양 이렇게 끝나는 담화. 네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이 대한민국 우리 이제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 네. 대한민국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당신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대상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끝났어.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니까 뭐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해. 그러나 도발을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당신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니 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럼 뭐하나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하는데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연습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잘 풀이를 했습니다. 김태형 소장님한테 그 훈육을 받은 결과인데 그 해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에? 그러니까 북쪽이 그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니라 네.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북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지난 70년 넘게 남북 관계가 쭉 있었는데 그거를 총정리해 본 결과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게 독재 정권,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민주 정권이든 네. 미국에 구속돼 있는 예속돼 있는 정권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네. 따라서 협상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아주 뭐 잠깐 이벤트는 할 수 예. 있어도 그 근원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어떤 효능감을 그 불신하게 만든 효능감이 없는 남한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죠. 예. 문재인 정권 때 돌아선 거죠. 아니 사실 미국하고 좀 각을 세우더라도 네. 뭐 개성공단 문제라도 좀 하나 해결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북쪽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조건 없이 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조건 없이 열면은 제재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열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결단을 못 내리고 그것도 거부했어요. 네.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의 정권은 그게 민주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계속 협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뭐 민족 간의 뭐 관계니 뭐니 해서 대화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남쪽이 다시 대화를 북쪽과 재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독자성을. 네. 우리가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 행동. 미국이 대북 적대를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최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든가 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든가 음.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북쪽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번 민주정부는 뭔가 좀 같이 일할 만하다. 그렇죠. 라는 그 믿음을 줘야 된다는 실천적 얘기예요. 행동으로 대북 적대를 안 할 거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 네. 교류 협력 뭐 아무리 해도 제가 예. 볼 땐 꿈쩍당합니다. 한들 나중에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용 예.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북쪽 입장은 그거예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끝을 보고 그럼 너희들 따라올 거 아니냐 그냥. 그렇지. 근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너희들하고 협상하냐. 예. 차라리 미국하고 승부를 보겠다. 이게 이제 북쪽이 결정하는 우리하고 입장이에요. 합의한들 너희는 미국 가서 결제 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하러 너희하고 대화 나누니?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대화를 나누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따라올 거 아니냐. 예. 이런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좀 비참한 얘기지만 한국을 미국의 소국처럼 보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예. 보이도록 그냥 그렇죠. 뭐 아무런 어떤 우리 나름의 어떤 존심과 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 게 한미연합훈련이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또 할 거 아니냐 좀 있으면 8월 15일 날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네. 한미연합훈련 할 거라는 건데 네. 이때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무서운 얘기인데 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해보려고 획책한다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북쪽도 강하게 대응할 거라는 걸 예고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 뭐라 할 거지. 니네가 시작해놓고. 네. 근데
그런 짓 할 게 뻔한데 우리가 왜 대화를 하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거의 이제 파탄으로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미연합훈련 연기 중지 뭐 이런 거를 논의하겠다. 네. 미국에 건의하겠다. 네.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보수 언론들이 그걸 갖고 비웃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요거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이번에 8월 달에 연합훈련은 일단 중지하거나 연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그렇게 더 이상 뭐 한 민족으로서 뭐 통일을 뭐 하자 이런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쿨하게 네. 북이 남쪽을 뭐 점령 혹은 뭐 침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먼저 쳐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쿨하게 경제 협력부터 우선 함으로써 서서히 서로를 침범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은 뭐 사실 남한의 돈, 북한의 돈이 오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적대 국가라기보다는 중국처럼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교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상호 공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남쪽이 그런 접근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안 됩니다. 아. 이제는 북쪽은 정치 군사 문제가 걸려 있다. 즉 적대 관계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대국 관계가 있는 한 교류 협력 따위는 아무 소용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따라서 남쪽이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적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네. 최소한 정상 국가 관계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정상 국가 관계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같은 걸 철폐해야죠. 예.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본이 한국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법이 있다. 예.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없애라 그러겠죠. 예. 우리랑 외교 관계 가지려면 예. 그거 없애라. 예. 우리 정부, 우리 한국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법을 니네가 만들어 놓고 무슨 교류냐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 국보법 폐지 없이 북한과 교류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네, 북쪽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다. 네. 국보법을 폐지하는 게 우선순위고 유엔에서도 빨리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래 여러 차례 그랬죠. 네, 그러니까 빨리 없애자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해서 네.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뭐 수구 세력들이 그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근데 국민적 합의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쪽이 북을 적대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 조항. 근데 헌법 개정할 때 이거는 손보면 되고요. 영토 네. 조항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지만 있다면.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이 리스크를 좀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네.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도 좀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예. 우리가 살 길은 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브릭스 쪽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데서 북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다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회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네. 있네요. 선택의 순간이 맞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예.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북한은 언제든 교류할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런 큰 확실한 조치, 적대 정책을 철회했다는 행동 조치가 있으면 네. 그때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국면에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 안 됩니다. 안 통하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금강산도 안 먹힙니다. 그러하고. 전혀 안 먹힙니다. 예. 남북 뭐 개인 민간인 접촉 전면 허용 안 됩니다.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적대 정책 중에 핵심은 한미 군사훈련. 그러면 혹은 뭐 지금 미국도 네. 오늘 아침 보니까 뭐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갔죠.
행동으로 먼저 적대를 철회하라. 우리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라. 네, 예. 그러지 않으면 뭐 대화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한국 통일부를 통해서 계속 북과의 대화를 틀을 뚫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요구하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쪽에서 중국에도 많이 나가 있답니다. 네. 북쪽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러니까 미국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서 대화 못한다.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네. 최소한 이번에 8월 달에 군사훈련은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약속했듯이 중지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미국과 합의가 돼서 중지가 되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또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아, 그래요. 참 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은 이 네. 적대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극우 세력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밥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개성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는 예. 우리 전투기가 가서 폭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적신당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윤석열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통하는 거예요. 네. 예. 남북 관계 획기적 변화 없이는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긴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활로가 없어요. 예. 예,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네 좋습니다. 예,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역대 통일부 장관이 지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당시에도 사실은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네. 장관 됐을 때는 그때 본인이 추진한 것도 아닌데 납북자를 이제 송환하면서 네. 납북자가 아니라 탈북자를 네. 송환하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동영을 아주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그렇죠. 거치면서 네. 나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회담도 주선하고 네. 큰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네네. 이 어려운 시기 가장 꼬여 있는 이 시기에 정동영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 남북 관계 어떻게 이 심리 분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 해박하십니까? 그게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해요 또? 한국인의 이 심리에 예.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막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 심리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심리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분단을 끝장내야 합니다. 올해로 이제 분단이 거의 뭐 70몇 년 70년이죠. 네, 넘었죠. 2025년이니까 네. 아니죠. 70년이 아니라 80년 아닙니까? 뭐 해방 전부터 친다면, 예.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친다면. 예, 그렇죠. 그 분단이 된 게 예, 전쟁 이후로 치면 좀 그렇고. 예, 이제, 와, 여러분 정말 이거 빨리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80년이 됐다면 이제 예. 한 세대가 훌쩍 지난 건데. 사실 뭐 이제 통일은 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네. 당장은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체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은 예. 적대관계 정산이 핵심이에요. 예. 남북 간의 이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이렇게 계속 전쟁 위기 속에서 한반도가 위험 지역으로 네. 지금 남아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